자, 요즘 그 넘어져서 이제 손이 좀 손가락이라든지 손바닥 혹은 손목에 골절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넘어지시면서 손바닥에 있는 뼈 하나가 좀 부러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하는 중에 그 수술하신 부위, 수술하셨던 그 병원을 본인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공개를 합니다. 이제 고대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요. 수술이 굉장히 잘 되신 그런 케이스십니다. 일단은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이분의 이미지인데. 지금 보시면 중수고울이라 그러는데요. 네 번째 중수고울에 살짝 골절이 와서요. 이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위에 있는 뼈하고 세 개를 이렇게 이어서 고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십니다. 지금 수술이 굉장히 잘 됐고요. 뭐 부기나 여러 면에서도 많이 좋은 그런 케이스세요. 그래서 자, 이런 상태인데 이분이 어떠신 상태인지 현재는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치료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기능만 먼저 좀 보시죠. 만약에 저나 저희 원장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진상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관절 세매들을 평소대로 접으세요. 주먹이 지금 이 정도로 젖어요. 이제 다 젖이지 않고 이렇게 젖입니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젖을 때 이렇게 젖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자, 그리고 이분은 집도하신 선생님께서 장애가 남을 거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치료한 날인데요. 치료한 결과 한번 보시죠. 아마 대부분의 손 다치신 분들이 이분처럼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분 보시죠. 치료를 대략 한 20분 정도 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상태하고 따로 엑서사이즈 안 해도 돼. 뺨 쪽에서만 집중 잡아주고 액티브하게 플렉션, 익스텐션 이게 다 안 돼. 스프레이션, 프로네이션만 챙겨주면 돼. 자, 다시 한번 움직여보세요. 네. 어떠세요? 뭐 아까보다도 훨씬 좋아져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봤을 때 이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새끼손가락은 뭐 정형외과에서 어쩔 수 없는 얘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 잠깐 이제 설명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미지로 하나 설명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아까 왼쪽의 이미지가 처음 왔을 때의 손가락이 이제 그 구부러지는 정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이 한 20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젖이는 겁니다. 보시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비커가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비커에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고 이 마지노선에 가까울수록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치면 뭐 장애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상태죠.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수술을 잘 하고 나면은 전문의 선생님이 예측을 합니다. 당신은 장애 요인이 이 정도 남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주먹이 다 안 젖인다든지 다 꺾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요게 이제 장애가 남는 거죠. 온전하게 건강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아주 굉장히 잘 됐는데 장애가 요 정도 남을 거야 라고 예측했던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만큼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여러분들은 한테 질문하는 건 좀 제가 그렇죠?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병원에서는 요 정도만 장애가 남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만큼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수술을 한다라는 것 자체 있지 않습니까? 수술한다라는 것 자체는 수술 그 자체가 깔끔하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면 더 나쁜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좀 덜 나쁠 상태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더 나을 거예요. 그런 판단에서 수술은 제가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날의 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좋으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보상을 요구해요. 내가 수술해서 너 이걸 좋아지게 할 거니까 너는 나한테 뭐 줄래? 라는 그런 형태로 그게 바로 장애 약간 저 관절에 문제가 오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환자분처럼 이렇게 더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제 그림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 여기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치료란 이 장애가 많이 남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장애가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치료 접근하는 재활요법, 재활치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수술 후에 빠른 재활 치료를 해야지 되는데 그 대학병원이라는 데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예약을 하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시점을 놓쳐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 병원은 또 수술을 안 한 병원이다 보니까 수회차를 재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전혀 호전이 없고 아까 처음 보셨던 그 이미지 보시면 이런 이미지 상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결과를 단번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활치료, 수술은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개입을 하시지만 수술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는 반드시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 바로 이 영역이 재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장애가 남지 않아도 될 부위죠. 남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재활치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재활치료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는 누가 치료하느냐, 좋은 치료사, 아니면은 이제 초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경험치가 충분한 선생님 아니면 뭐 좀 부족한 선생님 그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저도 물리치료사지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면허증은 똑같지만 확실히 실력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노련하고 경험 많으신 선생님한테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 아랫부분은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에요. 이거는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줄여보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수술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관할이지만 나머지 부분은요. 정형외과 영역이 아니고 재활 영역이라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조금 병원 시스템 안에서도 좀 등외시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재활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숙련도 차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손을 제대로 쓰고 사느냐, 못 쓰고 사느냐, 예, 그런 정도로 큰 차이가 나죠. 자, 이건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치료 과정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진다. 그러면은 먼저 보는 게 손가락 관절면과 관절 간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에 큰 손상이 없으면 이건 열심히 치료하면은 범위는 다, 그러니까 관절은 잘 움직여지게 돼요, 원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도 관절 범위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마 전문가 선생님들 보신다면 관절이 매우 깨끗한 거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요거밖에 구부러지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잡아 당겨주는 고무줄 역할하는 근육, 소위 손목 위 팔꿈치 밑에 있는 그 굴곡근하고 신전근이라고 하는데 손목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 안에는 손가락을 잡아 당기게 해주고 펴주게 하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사실 등외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저희 나라는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등외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을 때 손목 위에 있는 구부리는 근육, 펴주는 근육을 잘 이완시키고 튼튼하게 조정만 해줘도요,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여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학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믿으시겠어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에 이상이 있어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치료되는 전 과정을 설명과 함께 우리 학회원 선생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선생님들 위주로 제가 방송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방송한 라이브로 방송한 그 내용이 돼요.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 때는 한 5회, 6회 정도 진행되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에 더빙 작업을 하는데 이분은 뭐 100% 뭐 다 좋아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오늘 첫날이신데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 위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거를 이제 일단 여러분 저는 너무 과하게 일반인들이 의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내가 아플 때는 내가 왜 아픈지는 알아주는 게 좋아요. 제가 건드리는 부분이 지금 요런 근육입니다. 요런 근육. 특히 지금 요 근육. 예. 요 근육하고 요 근육 밑에 있는 게 있어요. 이 라디알루스 말고 골스런 거 이것도 아니고 요 안쪽에 있는데 프로푼다라고 있는데 그 근육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보면 여기 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껐다 켰다 해보면 손가락까지 이렇게 연결돼 힘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는 힘줄, 위에는 고무줄,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요걸로 억지로 이렇게 구부려주는 작업을 해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해주고 나서 한번 보세요. 대략적으로 한 5분, 6분 정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하고 나서 이분이 아까 영상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였어요.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되나 보시죠. 지금 보세요. 지금 주먹 쥐는 게 아까 처음보다는 좀 낫죠? 좀 낫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주먹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위가 좀 꺾여요. 아까 처음 걸로 보면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편편하게 펴져 있고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아직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 이때 지금 적용하는 게 바로 그 전기신경 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요때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게 전기 치료라는 거고요. 아주 고난이도의 방법이 돼요. 요걸 하고 나면 관절이 굉장히 부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리고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한 번에 좋아졌다.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아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주먹이 잘 구부러지죠. 아까보다. 예, 이렇게 자 구부려 보고 나서 요것도 이제 이거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제 손하고 비교하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죠? 범입니다. 비교보면 되죠. 이렇게. 이건 또 다른 건데. 예, 괜찮아요. 이 팔꿈치까지 같이 안 움직여요? 본래 이렇게 팔꿈치까지 움직일 정도로 손목을 돌리는 것도 장애처럼 굳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많이 해결됐어요. 예. 이거는 번외로 제가 얘기하고요. 여러분 재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쓰지 마세요. 자, 주먹 쥐는 거 보실게요. 여러분 처음 거하고 비교해볼까? 주먹각 치세요. 이분이 처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꽉 잡아요. 처음에 이랬다고 내 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 자,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렇게
자, 보이시죠? 예. 이게 제 손가락이 다른 모델이지만,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말을 길게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이만큼 그 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어쩔 수 없이 남는 그 외에 더 많이 장애가 남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활치료, 그러니까 노련한 물리치료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 나머지, 그러니까 굳이 장애가 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생 안고 사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좋아지느냐, 거기다가 또 더 노련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남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도 엄밀히 따지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또 줄여드립니다. 줄여서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것까지도 물리치료사가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수술이 잘 됐다고 그 방심하지 말고,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 관절이 뻑뻑하잖아요. 그럼 좋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물리치료사, 아주 노련한 물리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꼭 찾아서 방문해서 제대로 치료를 좀 받으시기 바래요. 그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그냥 여러분들 좀 안 아프고 장애 덜 남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선생님들은 이걸 아주 숙련되게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된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계시는 전국의 병원을 쉽게 찾는 방법을 영상을 바로 이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현재 다니고 계신 병원에서 진전이 좋고 개선이 아주 뛰어나게 잘 되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도 아프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그때는 한번 전기신경치료를 이용한 운동치료, 재활치료를 받아보실 만하다. 꼭 추천드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전국에 계신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유튜브 영상 있죠? 그러니까 제 영상,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밑에 내려가 보면 제목 밑에 게시자 제목이 있어요. 전기신경치료 학회 WC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시는 건데, 찾는 방법은 이 게시자 옆에 보시면 동그란 이미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전기도수치료협회라고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이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는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있는데, 게시판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이 우리 카페 지도 있죠? 이쪽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쪽하고 여러분 계시는 지역,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방문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저희 카페가 본래 폐쇄 카페였기 때문에 아직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고 인터넷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카페 가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별거 어렵지 않아요.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업을 신청해 주셔야 돼요. 등업 신청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등업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등업 신청을 해주시는데, 등업 신청을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저희 학회에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등업을 시켜주세요. 그럼 등업이 되고 나면 우리 카페 지도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병원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의 병원을 찾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